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7월 30일이고요. 많은 뉴스가 있어서 큰 뉴스로는 한국의 문제 중에는 검찰의 어떤 수사와 관련돼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장관이나 국정원장 임명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3법 관련돼서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부동산 시장의 파장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은 어쨌거나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3법, 전월세의 상한선 5%,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2년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4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수도 이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느냐, 충청권으로 옮겨야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진 얘기가 이제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3법이 여권에서 통과시키는 이 3법이 앞으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 거냐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애곡 현상이 좀 심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생기면 아무리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또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월세, 즉 보증금 2달에 월세를 내는 듯한 형태로 이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활성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냐는데, 한국은 특수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게 전세와 월세의 믹싱이죠.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화 될 것이다. 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더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해서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태릉 선수촌이나 그 옆에 있는 군부지,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존 땅을 아파트로 짓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개발 제한 구역을 좀 바꾸겠다, 해제를 해서 또 하겠다는데, 이건 아직 여론화를 살펴보고 있고 어떻게 방향이 정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서울 시내에 장기 임대주택이 됐던 또는 아파트가 됐던 공급을 조금 더 늘려야만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해서 더 문제가 심화되면 상당한 여파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 보통 30에서 50% 이상은 재산세, 즉 건축분에 부과된 7월 31일까지의 재산세가 지방세인 보유세,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재산을 보유한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고요. 9월 말일까지는 토지 관련돼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조금 더 부가가 많으면 2분의 1을 내고 또 9월 30일까지 2분의 1을 더 내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뭐 크게 이슈가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차 보호 3법이 어디로 방향을 틀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이거는 아마도 법이 아무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제3, 제4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서민에게는 더 아픈 정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규제가 아파트나 아니면 전월세라고 딱 한정되어 있는데, 보통 50만 원, 또 고시원, 또는 고시원보다 조금 많은 원룸, 또 다가구, 다세대에서 전월세로 하시는 분들의 주거비용, 즉 월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가 왜 또 그러냐면, 법의 사각지대가 큰 거를 잡으려다 보면 서민들이 더 아파요. 서민을 위한 법을 지금 발의했는데 서민들이 훨씬 더 아픈 법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역설이라고, 지금 시간당 알바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평균적으로 1시간 안에 10,000원 전후를 주지 않으면 알바생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알바라는 직업 자체가 더 없어지는 현상이 나거든요. 본인이 직접 알바를 쓰지 않고 몸으로 때워도 시간당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쓰지 않으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이 애국 현상으로 서민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거,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아졌다. 즉 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화면은 부동산 서울 지도를 뒤에 배경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자꾸 서울이 집중화되고 커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지방 도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분산화돼야 되는 것도 맞고, 서울에 너무 집중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임대 보호 3법 통과가 가지고 오는 여파 1. 가격 상승이 눈에 보인다. 2. 서민이 더 주거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돼서 규제의 역설이다. 세 번째는 이럼으로써 더더욱 부동산 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규제가 심으로써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면요, 이 세금이 다시 또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콘크리트 벽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는 퇴임하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나는 공직 생활할 때 오히려 더 돈 버는 쪽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결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의 흐름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더 가까이 해라 라고 하고 싶고요. 오늘 광고하고 싶은 가장 큰 얘기는 부동산 3법 규제 결코 좋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파생 효과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이걸 어떻게 대비하냐면, 부동산 값은 더 오른다. 그리고 더 오르는 만큼 투자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1% 금리 시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물이 변한, 현장이 변하는 목소리를 잘 듣자. 또 현장에 답이 있으니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